평범한 고등학교 정문 앞.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아침이 갑자기 멈춘다. 검은색 마이바흐 2대가 천천히 교문을 통과한다. 고급 차량의 광택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난다. 학생들이 숨을 삼킨다. 휴대폰을 든 손들이 공중에 멈춰 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린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교정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리고 한 학생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 찾았습니다. 바로 이 학생입니다. 시간이 멈춘다. 소음이 사라진다. 오직 바람 소리만 고요하게 흐른다. 민호의 손이 떨린다. 주머니 속 어젯밤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색바랜 흑백 속 할아버지의 미소가 겹쳐진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제 버스 정류장. 버스비가 없어 난처해하던 할아버지. 민호가 건넨 교통카드 하나. 그 작은 순간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어떻게 연결된 걸까? 사진 뒷면에 적힌 떨리는 손글씨. 고마웠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민호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침의 흐린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긴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런 따뜻한 영혼의 흔적을, 일상 속에 숨겨진 소중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른 아침, 세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 시외버스 정류장 위로 흐린 공기가 천천히 흘러갔다. 가로등 불빛은 이미 꺼졌지만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 거리는 희뿌연빛 속에 잠겨 있었다. 민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고쳐 묶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가방 한쪽 끈은 늘어져 있었고 손목시계는 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빠르게 지나쳤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는 친구와 시끄럽게 떠들며 아침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민호는 그 사이에서도 멈추곤 했다. 거리 한쪽에 피어난 들꽃을 보거나 구부정한 등으로 짐을 나르는 청소 노동자를 바라보거나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런 아이였다.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민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정류장 끝 벤치가 아닌 전봇대 옆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낡은 점퍼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앞주머니, 뒷주머니, 그리고 다시 앞주머니. 손끝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민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의 신발은 끝이 해져 있었고 가방 손잡이는 헝겊 조각으로 묶여 있었다. 주름 깊은 얼굴엔 난처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버스 시간표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숨처럼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의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팠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 누군가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민호는 늘 이랬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던 모습. 어머니가 낡은 지갑을 열며 동전을 세던 손끝. 그런 기억들이 민호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냈다. 손바닥 안에서 카드가 조금 따뜻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저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 사이로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지나갔다. 그리고 곧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다. 아니, 괜찮단다. 애야,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민호는 이미 할아버지의 손에 교통카드를 쥐어드리고 있었다.
마침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노란 불빛을 켜고 천천히 정류장 앞으로.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하나 남았어요. 거짓말이었다. 민호에게는 그 카드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버스 문이 열렸다. 공기압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할아버지는 계단에 발을 올리기 전 민호를 향해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한 번이 아니었다. 두 번, 세 번.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민호는 손을 흔들었다. 버스 문이 닫혔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멀어져도 모퉁이를 돌아도 그 손은 멈추지 않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방과 후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바닥을 닦았다. 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다. 조용하고 바쁘고 그럭저럭 버텨지는.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밥은 먹었니?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엔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가방 지퍼를 열었다. 교과서를 꺼내고 필통을 꺼내고 그러다 손끝에 이상한 질감이 느껴졌다. 종이였다. 하지만 교과서나 노트가 아니었다. 더 두껍고 더 오래된 느낌. 민호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색.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한 할아버지가 손을 아이의 어깨에 올리고 있었다. 배경엔 작은 가게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가게 앞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갯니에 얼굴을 묻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엔 어젯밤 본 사진이 계속 떠올랐다. 낡은 종이 질감, 흑백에 가까운 색, 그리고 뒷면에 적힌 그 문장. 고마웠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올려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사진을 천천히 펼쳤다. 앞면을 보고 뒤집어 뒷면을 보고 다시 앞면을.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보였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고 어떤 글자는 힘주어 눌러 쓴 것처럼 진했다. 민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 보았다. 종이는 차갑고 거칠었다. 오래된 시간의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 사진이 내 가방에 들어왔을까? 어제 버스에 태워드린 할아버지가 넣어주신 걸까? 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었나?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교통카드를 건네고 할아버지가 버스에 오르고 문이 닫히고 그 사이 할아버지가 민호의 가방에 뭔가를 넣을 여유는 없었다. 아니, 있었을까? 민호가 손을 흔들 때 잠깐 가방을 내려놓았던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지퍼를 잠그고 한 번 더 확인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듯. 등굣길은 언제나처럼 시작되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어제보다 더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푸른빛. 햇살은 밝게 쏟아졌고 거리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렸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걸을 때마다 가방 속 사진이 신경 쓰였다. 지퍼가 열리진 않았을까?
사진이 구겨지진 않았을까. 민호는 몇 번이나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평소와 같았다. 출근하는 어른들, 등교하는 학생들, 조깅하는 노인. 모두가 자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에 선 아저씨가 민호를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일까?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냥 앞만 보고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도 안에서 일하는 사장님이 유독 오래 민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민호는 걸음을 빨리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엔 땀이 났다.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민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세상이 어제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학교가 가까워졌다. 평소라면 이 거리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웅성거림이 평소보다 컸다. 그리고 그 소리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다. 학교 정문이 보이는 모퉁이. 그곳엔 이미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 20명, 아니 30명은 넘어 보였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을 든 손들이 공중에 떠 있었고 몇몇은 친구 어깨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야, 진짜 마이바흐 맞아? 미쳤다. 저거 얼마짜리야? 2대야, 2대. 뒤에 또 있어. 목소리들이 흩어지며 민호의 귀에 닿았다. 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학생들 사이로 다가갔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가방 끈을 더 꽉 쥐었다. 사진이 자꾸 머릿속을 스쳤다. 학생들 사이가 조금 열렸다. 그리고 민호는 보았다. 학교 정문 앞 차도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 첫 번째 차는 검은색 마이바흐였다. 유선형의 부드러운 곡선, 빛나는 도장, 크롬 엠블럼. 아침 햇살을 받아 차체가 거울처럼 반짝였다. 뒤에 또 한 대, 같은 색, 같은 모델. 그 뒤로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호의 입이 마르는 것 같았다. 왜 여기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야, 혹시 재벌 아들 전학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학교 이사장님? 근데 왜 갑자기? 사진 찍어야겠다. 인스타감이네. 민호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주변은 시끄러웠지만 자신만 고립된 것 같았다.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힌 기분. 그때였다. 첫 번째 마이바흐의 뒷문이 열렸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컸다. 180은 좋게 넘어 보였다.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넥타이는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차 문을 닫고 천천히 학교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선글라스 너머로 시선이 민호를 관통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뒤엔 다른 학생이 있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민호에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주변 학생들은 계속 떠들었다. 야, 저 사람 누구래? 완전 영화 같지 않아? 경호원인가? 하지만 민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쿵쿵, 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사진이 있는 쪽 주머니를. 손끝이 떨렸다. 설마 나 때문에? 생각이 빠르게 흘렀다. 어제 할아버지, 교통카드,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차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지 않았다.
민호는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버스비 한 번 내드린 것 뿐인데, 두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다. 역시 검은 정장. 3명, 4명. 모두 같은 옷차림, 같은 자세. 그들은 첫 번째 남자 뒤에 줄지어 섰다. 학생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민호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숨이 가빠졌다. 목이 조이는 것 같았다.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남자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또박또박 울렸다. 그리고 민호 앞에 섰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표정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남자는 입을 열었다. 혹시 민호 학생입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민호를 짓눌렀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모두 민호를 바라보았다. 웅성거림이 멈췄다. 오직 바람소리만 그 사이를 흘렀다. 남자는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흰색 봉투, 깨끗하고 단정한. 받아주시겠습니까? 민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봉투를 받았다. 종이는 부드러웠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깊게, 오래, 그리고 돌아섰다. 다른 정장 남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차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 든 봉투가 실감나지 않았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차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민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차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주변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민호야. 너 뭐야? 저 사람들 어떻게 아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너 집안이 뭐야? 사진 좀 찍자, 제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누군가 뭐라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 않고 복도로 계단으로 교실로 1교시 종이 울렸다. 민호는 자리에 앉았지만 책은 펼치지 않았다.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책상 위에 펼쳤다. 땀이 흥건했다. 닦아도 계속 났다. 선생님이 들어왔다. 출석을 부르고 교과서를 펼치라고 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책을 꺼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검은 점들이 종이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렸다. 버스 정류장, 할아버지, 교통카드, 그리고 사진. 사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아니, 시작이라기보단 연결고리. 수업 중에도 민호는 계속 서랍을 내려다보았다. 봉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였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편지? 돈? 아니면 또 다른 사진? 열어보고 싶었지만 교실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 일로 민호는 이미 학교의 화제가 되어 있었다. 뒤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민호 집안이 재벌인가 봐. 아니면 먼 친척이 재벌이거나.
근데 민호 집 별로 안 좋다며? 그게 위장인 거 아니야? 진짜 부자들은 원래 티 안 낸다잖아. 민호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어서 그냥 책상에 엎드렸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민호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민호는 그 사이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3층 끝,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창가. 민호는 그곳에 서서 가방을 열었다. 안쪽 주머니에서 어제 발견한 사진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은 어제와 똑같았다. 색바랜 흑백, 웃고 있는 소년과 할아버지, 그리고 뒷면의 글씨. 고마웠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 민호는 사진을 뒤집고 또 뒤집었다.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보았다. 무언가 더 보일 것 같았다. 숨겨진 단서, 힌트, 설명.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진 한 장뿐. 배경 속 가게 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흐릿해서 글자는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형태는 보였다. 낡은 나무 간판. 그 앞에 쌓인 상자들. 좁은 골목길.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흰색, 깨끗한, 무언가 공식적인 느낌의 봉투. 뒷면에는 금색 실로 봉인되어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안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 명함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귀하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교장실, 그리고 시간. 오늘 점심시간.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교장실? 왜? 민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엔 체육 수업 중인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평범한 오전, 평범한 학교. 하지만 민호에겐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교시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교실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시계를 계속 쳐다보았다. 초침이 느리게,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3교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칠판의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다. 민호는 공책에 낙서를 했다. 의미 없는 선들, 동그라미, 네모, 물결무늬. 드디어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장실, 3층, 복도 끝.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고 했지만 민호는 먼저 가라고 했다. 배가 안 고프다는 거짓말을 했다.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학생들이 급식실로 우르르 몰려갔다. 민호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다. 교장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무로 된 묵직한 문.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책상, 의자, 액자들. 그리고 누군가 앉아있는 그림자. 민호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명함을 받았고 아침에 그 차들을 봤다. 모든 것이 민호를 이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호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교장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가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뒤엔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옆에 아침에 봤던 그 정장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장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다.
눈이 보였다.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다. 교장이 말했다. 민호 학생, 앉으렴.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작 남자가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한 기업의 비서실장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학생을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어제 학생이 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서요.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분은 저희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 그 단어가 민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회장님은 평소 검소하게 사십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가끔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지갑을 두고 오셨습니다. 버스비가 없으셨죠? 당황하고 계셨는데 학생이 도와주셨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은 그 일을 매우 감동 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가방에 사진 한 장을 넣어두셨죠. 그건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민호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사진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은 평생 이 사진을 품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요. 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학생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회장님께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어르신을 도와주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회장님께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학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오늘은 이렇게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이번엔 다른 명함이었다. 학생이 원하신다면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호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학생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회장님의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이 말했다. 민호야, 내가 결정하렴.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민호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금색 글씨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밖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급식을 먹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소리. 평범한 점심시간. 평범한 하루. 하지만 민호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작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남자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교장에게도 인사하고 문을 나갔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며 점점 멀어졌다. 교장실엔 민호와 교장만 남았다. 민호야. 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엔 우연이 없단다. 모든 일엔 이유가 있지.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온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제 교실로 돌아가렴. 밥은 먹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식당 가서 밥 먹고 와. 오후 수업 시작 전에. 민호는 일어섰다. 명함과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교장이 다시 불렀다. 민호야. 네. 자랑스럽구나.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민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2층, 1층. 급식실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자꾸 멈췄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다. 밖을 바라보았다. 교정엔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다. 햇빛 아래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미소가, 할아버지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다. 이 사진이, 이 만남이, 이 모든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물들였다. 민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회장님을 만나는 날. 일주일 내내 민호는 이날을 생각했다. 수업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옷은 뭘 입어야 할까?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민호의 옷을 챙겨주셨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셔츠를 다림질하고 교복 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어제 저녁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으셨다. 민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셔츠를 입은 모습이 어색했다. 머리를 빗고 다시 빗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주소를 확인했다. 시내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 시간은 오전 11시.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다. 버스로 가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았다. 민호는 가방을 챙겼다. 가방 안엔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혹시 모르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자 어머니가 나오셨다. 민호야, 밥은? 거기서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머니는 민호의 셔츠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다. 손끝이 따뜻했다. 엄마,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상할 게 뭐 있니? 넌 좋은 일을 했어. 당당하게 가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 정류장. 할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곳. 정류장엔 몇 명이 서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 학원 가는 학생. 민호는 그들 사이에 섰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이던 모습, 난처해하던 표정, 그리고 민호가 건넨 교통카드. 버스가 왔다. 민호는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며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학교, 편의점, 공원, 주택가. 민호가 매일 보던 풍경들. 그러다 시내로 들어섰다. 건물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차들이 빽빽해졌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호텔 앞에서 내렸다. 높은 건물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문 앞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섰다.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지만 명함이 주머니에 있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손한 목소리.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깨끗하긴 했지만 오래된 티가 났다.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저기 예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호요. 고등학생인데.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3층 레스토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데스크에서 나와 민호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민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직원이 앞장서며 걸었다. 복도 끝 커다란 나무 문 앞에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안히 계세요. 직원은 인사하고 돌아갔다. 민호는 문 앞에 혼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호 학생. 정작 남자였다. 지난번 교장실에서 봤던 그 사람.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창가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 한 노인이 서 계셨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다. 회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안경을 쓰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민호를 보자 천천히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사진 속 미소와 똑같았다. 오랜만이구나, 민호야.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놀랐지? 미안하구나.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다. 그리고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손이 따뜻했다. 앉았구나. 편하게. 민호는 의자에 앉았다. 할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다. 정장 남자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뒤로 물러섰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고맙다. 그날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한참을 기다렸을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 세상에.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다. 나는 이 도시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처음엔 정말 작았지. 가게 하나로 시작했어. 사진 속에 나온 그 가게. 민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시고 눈을 감으셨다. 그래, 그 가게.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곳이지.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지. 그리고 늘 말씀하셨단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회사가 커지면서도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하지만 정작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왔을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지갑을 두고 나왔어. 실수였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더구나. 버스비가 없었어. 당황했지.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보셨다. 그때 내가 다가왔어. 낯선 학생이. 조심스럽게 교통카드를 내밀며 도와준다고 했지.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았어. 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았는데 용기를 낸 거잖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버스 안에서 난 내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 정류장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내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셨거든.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셨다. 나는 내게 뭔가 남기고 싶었어.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감사했거든. 그래서 가방에 이 사진을 몰래 넣었지.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는 아버지께서 쓰신 거란다.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적어주신 거지. 고마웠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 그리고 나도 지키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다. 민호야, 이건 내 감사의 표시란다. 거창한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괜찮아. 받아도 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민호는 천천히 봉투를 집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다.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다. 편지 봉투였다. 이건 내가 직접 쓴 편지야. 천천히 읽어봐.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읽어주면 좋겠구나. 민호는 편지를 받았다. 봉투 겉면엔 민호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다시 민호의 손을 잡으셨다. 내가 준 건 교통카드 하나였지만 내게는 세상이었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순간이었거든.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울지 마, 얘야. 이건 슬픈 일이 아니야. 기쁜 일이지. 할아버지도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똑똑 떨어졌다. 식사가 나왔다. 하지만 민호는 잘 먹을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드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회사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민호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도 물으셨다. 학교 생활, 꿈, 가족. 민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론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일어서셨다. 민호야, 오늘 와줘서 고맙구나.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자꾸나. 내가 원한다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민호를 안으셨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민호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의 등이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잘 가렴, 민호야. 건강하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민호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호텔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맑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걸으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다.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다. 떨리는 글씨. 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민호에게 고맙다, 아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마음을 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구나.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떤 마음과 이어지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친절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 내가 준 따뜻함을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렴.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민호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민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였다. 그는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집으로. 하지만 이제 그 길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민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방과 후엔 아르바이트를 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정류장을 지났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호는 이제 사람들을 다르게 보았다.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했다.
편의점에서 물건값이 모자란 아이를 보면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내주었다. 길을 잃은 관광객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야, 민호야. 너 요즘 왜 이래? 착해도 너무 착한 거 아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와는 가끔 연락했다. 문자로, 때론 전화로. 할아버지는 민호의 학교 생활을 물었고 민호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대화들이 민호에겐 큰 힘이 되었다. 봉투 안에 있던 장학금은 민호의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받기 망설이셨지만 민호가 설득했다. 엄마,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래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눈가가 붉어지셨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호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책상 위로 스며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호야, 내일 시간 있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할아버지. 언제든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번엔 호텔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카페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드시고 계셨다. 민호를 보자 손을 흔들어 주셨다. 민호야, 여기 앉아라. 민호는 맞은편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민호를 위해 음료를 주문해 주셨다. 요즘 어떠니? 학교 생활은? 좋아요. 중간고사도 잘 봤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다. 거리엔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호야,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단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사실 할아버지가 곧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해.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여행요? 응.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요양을 권하셨거든. 시골에 조용한 곳이 있어. 거기서 좀 쉬려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너를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다.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상자였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민호는 상자를 받았다. 가벼웠지만 단단했다. 열어봐. 민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금색이 발에서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의 시계란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 시계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물려주렴이라고. 민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민호야,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넌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어. 그래서 이 시계를 내게 주고 싶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울지 마, 얘야. 이건 이별이 아니야.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민호야,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외로울 때도 지칠 때도 있겠지. 그때 이 시계를 봐. 그리고 기억해. 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꿨다는 걸.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다. 두꺼운 봉투였다. 이건 내가 대학에 갈 때 쓰렴. 할아버지가 내 학비를 미리 준비해뒀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이건 너무.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받아줘, 민호야. 민호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민호야. 할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잡으셨다. 손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온기가 민호에게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갔고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미 좋은 사람이지. 그 마음을 잃지 말렴.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 네, 할아버지. 그리고 행복하렴. 그게 할아버지의 소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카페 안에 조명이 켜졌다. 부드러운 노란빛이 테이블을 비쳤다. 이제 가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일어서셨다. 민호도 일어섰다. 할아버지,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른 아침에. 배웅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온다면 기쁘겠구나. 카페를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별이 하늘에 떠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렴, 민호야. 할아버지도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셨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아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도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다. 월요일 아침이 왔다.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떠나는 시간은 6시였다. 장소는 시외버스 터미널. 그 정류장이 아니라 큰 터미널이었다. 민호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어 계셨다. 조심히 다녀와, 민호야. 네, 엄마.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 졸린 눈으로 걷는 사람. 민호는 약속한 장소로 갔다. 3번 게이트 앞. 할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다. 간단한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다. 정장 남자도 함께 있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민호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왔구나. 고맙다. 할아버지. 민호는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도 민호를 꽉 안아주셨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꼭요. 그럴게, 민호야. 약속한다. 방송이 울렸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가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편지 읽었니? 내가 준 편지. 네, 매일 읽어요. 그래. 힘들 때마다 읽어. 할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렴. 할아버지는 게이트로 걸어가셨다. 민호는 그 뒤를 따라갔다. 버스 앞에서 할아버지가 멈춰섰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고마웠다. 정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도 울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민호야. 나도 행복했단다.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으셨다. 민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다. 버스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울렸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달리며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도 계속 손을 흔들어 주셨다. 버스가 멀어졌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졌다. 주황빛, 분홍빛, 노란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똑딱똑딱. 여전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다. 어린 소년과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그 사진. 배경 속 가게 간판이 보였다.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 어귀.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그 자리. 바로 그곳이었다. 민호는 걸었다.
터미널을 나와 버스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다.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허름한 간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자가 희미했지만 윤곽은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바로 그 간판. 민호는 간판 앞에 섰다. 손으로 간판을 만졌다. 거칠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 누군가의 시간이, 누군가의 땀이, 누군가의 꿈이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이곳에서 시작했다. 작은 가게로. 그리고 그 작은 가게가 지금의 회사가 되었다. 민호는 주저앉아 간판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 따뜻함,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이 가게에. 민호는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곳.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함께한 곳. 저도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쳤다. 민호는 일어섰다.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학교로, 일상으로, 자신의 길로. 하지만 이제 민호는 알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마음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께. 가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곳. 사진 속 바로 그 간판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도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꼭 다시 만나요. 보고 싶어요. 민호 올림. 편지를 붙이고 민호는 학교로 향했다. 등굣길. 시외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곳엔 오늘도 사람들이 서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며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가 있겠지. 각자의 상처, 꿈, 기억.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엔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든 거대한 파장이 여전히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민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함께할 것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민호의 그리고 모든 이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인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